방금 소개받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허연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서 이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연구 책임자로 계시던 우리 선생님께서 이동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맡게 됐는데, 이찬주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윤지영 교수님, 또 현장에 오윤주 선생님, 소준영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동연구 함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개발입니다. 크게 키워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복지수라는 이게 주 키워드가 되겠죠.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그 개념을 숫자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객관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 내용인 교사 행복 구성 요인, 그리고 그 교사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내용, 그리고 그 개발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연의 순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은 행복한 교사가 만든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교사가 행복할 때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2020년 경기도 교육감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제안 배경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 현장 교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4가지 행복지수 내용 체계, 영역과 그 영역에 해당하는 구성 요인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도구, 그리고 영역별 가중치 산출 방법,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변인별 차이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교사의 행복을 통한 학교 교육력 극대화,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는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문헌 연구, 그리고 면담 내용 분석. 면담은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사 각각 일반 학교와 혁신 학교 이렇게 대별을 해서 교사들의 면담을 실시했고, 그리고 워킹그룹 보고서 2020년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공모 연수 연구회를 운영했었는데, 여기 총 10개의 연구회를 운영했었는데, 여기에서 8종의 보고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설문조사는 예비 타당도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본조사를 위해서 실시했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 교수, 그다음에 교육 전문직, 이렇게 연구 전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기술 통계라든지 또 신뢰도 분석, 타당도 검토, 특히 AHP를 실시해서 영역별 가중치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의 본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론적인 탐색하는 부분, 그리고 도구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분석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진에서는 경기도 교사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원래 교사라는 것이 그 교사라는 직업, 교사가 보편적인 개인인 동시에 또 교직이라는 특수한 직업 맥락 속에 존재하는 직업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의 행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제일 먼저는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부터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로 선한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도덕 행위의 실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공적 행복, 그래서 이 개인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교사의 행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 위에 경기도 교사 행복의 개념을 우리 연구진에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니 개인적 맥락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긍정적 효과성을 가지는 그런 좋은 경험들,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학교 환경적인 맥락에서는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신뢰로운 동료 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성, 뭐 시설 환경, 또 관리자의 민주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정책적 사회적 맥락에서 그 교육에서의 개혁이나 또는 핵심 교육 정책이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교사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교사의 참여에 의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영향력을 교사들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사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국 우리 이제 연구진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사의 행복 개념은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삶에 대한 주관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발휘하며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보람과 충족감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경기도 교사 행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그럼 그 이제 작은 그 체계, 내용 체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사들과 면담, 그리고 워킹그룹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그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총 그 여러 가지 그 면담 내용을 범주화를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범주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위쪽에 8개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복할 때 교사로서 행복하다. 학교에 뭐 타가방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그런 거죠. 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다. 학생들이 수업 잘 듣고 방해받지 않는다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교사로서 보람과 또 효능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교사들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하다. 또 인정의 욕구가 충족될 때, 그리고 교육의 주체로서 자각될 때,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교사 개인을 지지해 줄 때, 이럴 때를 이야기하겠죠. 또 성장 가능성으로부터 내가 어떤 연수를 하고, 또 교사들은 또 특히 그 배움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 때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행정 업무라든지 또 뭐 다교과 부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면 행복해질 것 같다. 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
행복하다. 이런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행복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범주화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교사들의 면담 과정에서는 교사 행복에 대한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편안함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편안함보다는 어떤 성취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학교 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또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두 가지 이론적인 탐색과 교사 면담, 워킹그룹 보고서, 여기 워킹그룹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보시면 부록으로까지 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어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경기도 교사 행복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그림이 바로 우리 연구진에서 교사 면담 등이나 워킹그룹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전문가 검토 또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크게 그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행복, 그 다음에 교사 개인 요인, 교사 환경 요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교사라는 교직의 전문성으로서 본다면 교사 개인 요인과 교사 환경 요인, 이 두 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인을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 요인에는 내적인 요인이 있고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환경 요인에는 직무 환경, 학교 문화, 또 정책적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는 이제 중영역,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소영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0.61, 0.39 이렇게 지금 나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AHP 조사를 통해서 가중치를 통해서 상대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복이라고 볼 때 교사 개인적인 요인이 한 60% 정도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사 환경 요인은 한 40% 정도 된다. 또 그 교사 개인 요인으로 봤을 때 내적인 요인, 특히 교사 그 효능감이라든지 목표 추구 및 그 성장 노력, 그다음에 구성원과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좀 더 가중치를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구진에서는 교사 행복의 구성 요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구성 요인을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 이 구성 요인에 의해서 그 교사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측정 도구를 개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 앞쪽에 있던 그 구성 요인에 의해서 세부 문항을 최초에는 한 102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 내용을. 그래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거를 줄여서 최종 총 39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개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 또 그 초중고 교사 대상 그 타당도 검사, 예비 조사 등을 실시를 해서 총 39개 문항을 만들게 됐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개인의 일반적 행복 요인, 그리고 문항 구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의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내용, 일반적 행복감, 심리적, 물질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 이런 거에 대한 문항을 각각 개발했습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이 내용은 간단한 스크리닝 문항 정도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 요인에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 효능감이라든지 또는 목표 추구 및 성장 노력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교사 행복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 행정 업무의 효능감,
혹시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교과 지도가 잘 됐을 때, 생활 지도가 잘 됐을 때, 또 교무 행정 업무가 잘 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외적 요인으로는 관계와 관련된 내용.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문항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교사 환경 요인 문항 구성이 보시면 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그 표가 들어 있어서 좀 빨리 지나가려고는 하는데, 그 환경 요인은 지금 2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중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보면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거는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 지원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에서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그 적절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재는 측정하는 도구 문항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교권의 인정과 보호, 교권, 나는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것들이 행복 측정 문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9개의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타당도 검사, 예비 검사까지 만들어진 문항을 가지고 경기도에 한 2,000명 정도의 교사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론적인 탐색과 그리고 그 쌍대 비교 등을 통해서 나타난 행복지수의 계산식을 거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결과 내용이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시면 그 100점 환산을 했을 때 맨 아래에 보면 71.5 정도 나오고,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한 75.35 정도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경기도 교사들의 느끼는 그 행복 지수는 교사 개인 요인 부분이 100점 환산을 했을 때 80점 정도를 기록했고, 교무 행정 여건이나 현장 중심 행정 지원, 특히 교권 인정 보호 58.4, 60점 뭐 이렇게 해서 낮은 수치를, 다른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어떤 결과의 내용이고, 이제 그것들을 변인별로 좀 나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화면에 나타내느라 다 표현은 하지 못하고, 거기 보시면 지금 성별, 학교급, 학교 유형, 연령, 이 외에도 뭐 설립별, 학교 규모,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살펴본다면, 먼저 그 성별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 보시면 남성,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에 비해서 행복도가 한 2점 정도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특히 학교장 민주적 리더십, 교권 인정 보호, 민주적 학교 문화, 교무 행정 여건, 이런 데는 6점에서 5점 이렇게 더 낮은 것으로, 그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행복 지수가 조금 높았고요. 다만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인정 보호 측면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는 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 유형으로 보면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됐고, 특히 학교 문화 부분에서는 5점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서 나이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더 행복 지수는 높게 나왔고요. 민주적 학교 문화나 교권 인정 보호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더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가 아마 경기도 교사에 대한 그 세대별 또
어떤 상황별 이해와 교사 삶의 다층적인 이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정책 부서 간 행복 지수를 공유하고 또 협력하고 또 지수를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부분에서는 심화를 시키고 또 낮은 부분에서는 보완이 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이 개발 연구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오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연구가 경기도 교사의 행복을 통해서 경기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발표로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